네, 기백반 거꾸로 글씨 수학입니다. 오늘은 비와 비율 들어갔죠? 네. 첫 번째 시간 두 양의 크기를 비교하고 비를 알아봐요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란 구슬 2개와 노란 구슬 10개를 꿰어 팔찌를 만드는 중이야. 이 팔찌를 자선단체에 보내면 팔찌를 판 돈은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어. 팔찌를 만드는데 사용한 파란 구슬의 수와 노란 구슬의 수를 비교해 볼까? 비교하라는 거예요. 비교. 어떻게 비교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죠. 파란 구슬 2개와 노란 구슬 10개라고 합니다. 어떻게 비교할래요? 파란 구슬 2개 할 때 노란 구슬 10개가 필요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겠죠. 노란 구슬 수는 파란 구슬 수보다 몇 개가 더 많나요?는 더하기 빼기를 해보라는 거예요. 노란 구슬 수는 파란 구슬 수보다 몇 개가 더 많아요? 8개가 더 많아요. 그죠? 네, 8개가 더 많아요 라고 쓰면 됩니다. 근데 이제 노란 구슬 수는 파란 구슬보다 몇 개가 더 많이 어떻게 비교했어요? 네, 덧셈 뺄셈으로 비교했어요. 근데 이제 비교하는 방법이 요렇게도 할 수 있지만요, 몇 배라는 식으로 비교할 수도 있죠. 노란 구슬 수는 파란 구슬 수 2개의 몇 배인가요? 몇 배라는 거는 곱하기를 의미하죠. 네모에는 뭐가 들어가요? 5가 들어가요. 5배가 많아요. 자, 얘는 어떻게 비교했어요? 네, 곱하기랑 나누기를 비교했어요. 그럼 이제 이걸 왜 얘기하냐면, 여기서도 한번 더하기랑 빼기로 해보기도 하고 곱하기랑 나누기로 해보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팔찌수에 따른 비 알아보기 갈게요. 팔찌수에 따른 파란 구슬 수와 노란 구슬 써넣어 표를 완성해봐라. 파란 구슬이 2개일 때는 10개고요. 4개일 때는 20개일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돼요? 3개일 때는 6개가 되겠죠? 10개가 될 거고, 이렇게 될 거예요. 맞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하나일 때는 2이고 이거의 5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5배 하면은 90이 되겠네요. 아니면 이렇게 쓰면 곱하기 3이고 이렇게 하면 곱하기 5니까 이렇게 하면 곱하기 9가 되겠네요. 자, 뺄셈으로 비교해보래요. 팔찌수에 따라서 노란 구슬의 수는 파란 구슬보다 몇 개 많은지 뺄셈으로 비교해보자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파란색으로 쓸게요. 자, 여기 비교해보면은 빼기 8이죠. 빼면은 빼기 16이죠. 빼기 24죠. 빼기 50이에요. 이렇게 빼면은 빼기 72야. 뭔가 여기가 4가 아니니까 좀 불편하네요. 여기 하나 선생님 좀 더 마련해 볼게요. 자, 여기가 4면은 어떻게 될까요? 8이 될 거고요. 여기는 40이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조금 더 연계성이 보이겠네요. 그럼 이렇게 빼면은 32만큼 빼질 거고. 근데 이게 같은 숫자예요? 다른 숫자예요? 네, 뭔가 규칙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숫자의 크기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나눗셈으로 비교해 볼게요. 그러면은 좀 일관성이 생겨요. 왜냐하면 이렇게 갈 때 곱하기 5 했잖아요. 이렇게 갈 때 곱하기 5 하면 되잖아요. 그죠? 왜냐면 애시당초 얘가 2개일 때 10개라는 그런 비율이 성립하고 있었기 때문인 거죠. 선생님 방금 뭐라고 했어요? 비율이라고 표현했네요. 그죠? 그래서 곱하기 5하고 여기도 곱하기 5 하면은 8, 5, 40이고 곱하기 5 하면 되고 여기도 곱하기 5 하면 되잖아요. 18 곱하기 5 하면 90 되니까. 이러면 곱하기 5라는 일관된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뺄셈으로 비교한 것과 나눗셈 비교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나눗셈으로 비교하면 고정된 숫자가 존재한다는 거야. 등장 또는 존재한다는 거죠. 고정된 숫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2와 10을 비교할 때 2가 10을 기준으로 몇 배가 되는지를 기호 땡땡을 사용하여 이 땡땡 10과 같이 나타내는 것을 비라고 한다. 얘는 대라고 읽어요. 대. 몇 대, 몇 할 때 얘는 대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2가 비교하는 양이고, 이거 중요한 개념이에요. 10이 기준량이다. 자, 2대 10은 2대 10이라고 읽고 2와 10의 비는 2의 10에 대한 비, 10에 대한 2의 비라고 한다. 2대 10에서 기호 땡땡을 앞에 있는 2를 전항, 후항이라고 한다. 지금 이거 엄청
빨리 지나갔는데 다시 한번 설명할 거예요. 엄청 중요한 겁니다. 잘 들으세요. 자, 우선은 비교라는 걸 할 때요. 뺄셈, 덧셈, 뺄셈으로 비교할 수 있고 곱셈, 나눗셈으로 비교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비교하면 숫자가 계속 달라진다는 거야. 불편한 거야. 그래서 우리는 곱셈, 나눗셈으로 할 거야. 그거를 비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비예요, 비. 두 숫자 사이를 비교할 때 쓰는 개념은 비라고, 비. 외워야 돼. 그 다음에 그때 쓰는 기호가 뭐냐면 땡땡이란 대야. 그래서 우리 뭐 축구든 야구든 뭐 스포츠 경기에서 몇 대 몇, 한국 대 일본 축구 경기 몇 대 몇 할 때 그거죠. 2대 10과 같이 나타내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비라고 읽는다고. 정리해야겠죠, 이거. 이때 2가 앞에 있는 수가 전항이라고 하는데 앞전자를 써서 이게 무조건 비교하는 양이고요. 뒤에 있는 숫자를 후항이라고 하는데 기준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기준으로 삼을 때 무조건 뒤에 와야 돼. 이거 무조건 외워야 돼. 앞에 있는 거는 기준량, 비교하는 양, 뒤에 있는 건 기준량. 그 다음에 얘를 네 가지 방법으로 읽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2대 10이라고 읽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2와 10의 비라고 읽을 수 있고요. 세 번째는 2의 10에 대한 비라고 읽을 수 있고요. 네 번째는 10에 대한 2의 비라고 읽을 수 있는데, 자, 중요한 거 얘기할게요. 대한이라는 거에 앞에 있는 숫자가 무조건 기준량이야. 대한이라는 거에 앞에 있는 게 무조건 기준량이야. 뭐라고 했어요? 대한의 앞에 있는 게 뭐라고요? 얘가 기준량이야. 이거 무조건 외워라. 이게 오늘의 핵심이다. 네. 이렇게 하면 나중에 안 헷갈려. 대안의 앞에 있는 게 뭐라고? 기준량이야. 그래서 10에 대한 2의 비는 기준량이 10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10을 뒤에 쓰고 2를 앞에 써야 돼서 2대 10이 되는 거야. 2의 10에 대한 비는 10의 대안이 기준량이라 했으니까 기준량이 무조건 뭐라고? 뒤에 있어야 된다고요. 그죠? 기준량이 뒤에 있어야 돼. 비교한 양이 앞에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10의 대안이 뒤에 있고 앞에 게 2가 앞으로 오는 거야.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로 할 수 있어요. 비로 나타내게 해볼게요. 바닷물 150g을 증발시켜서 소금 6g을 얻었어. 비로 나타내볼까? 소금 양이 바닷물의 양을 기준으로 몇 배가 되는지 비로 나타내고 읽어보래. 자, 소금 양이 바닷물의 양을 기준으로 했으니까 바닷물의 양이 뭐야? 기준량이야. 그럼 소금 양이 뭐야? 비교하는 양이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써야 돼? 비교하는 양 대 기준량을 쓰게 돼 있어요. 왜? 아까 앞에서 어떻게 했어? 이렇게 배웠잖아. 그죠? 무조건 비교하는 양이 앞에 있고 기준량이 뒤에 있는 거야. 맞죠? 그래서요, 이 상태에서 소금량이 몇인데 바닷물의 양이 150인데 소금 6에 6이니까 소금 6이고 바닷물은 150인 거야. 맞아요? 비로 나타내봐. 나타냈네. 6대 150. 읽어보래. 읽는 거는 몇 개가 있어요? 4개가 있어. 어떻게? 모르면 앞에 거 보고 와. 6대 150이 하나 있고요. 6과 150의 비가 있어요. 잘 기억이 안 난다고요? 이 앞에 보면은 6과 모의 비라고 되어 있잖아요. 앞에서부터 쭉 읽으면 됩니다. 맞죠? 그 다음에 이제 대안 들어가는 거. 6의 잠깐만. 어떻게 있어요? 6의 10, 2의 10에 대한 비니까 6의 150에 대한 비야. 또 반대로 150에 대한 6의 비야. 이렇게 네 가지로 읽는 방법이 있다는 거를 꼭 알고 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기억에서 나타낸 비에서 기준량과 비교한 양 찾아보래. 자, 오케이. 비교한 양, 기준량은 150이고 비교한 양은 6이야. 이렇게. 자, 전항과 후항을 찾으래. 전항은 앞에 있는 거고 후항은 뒤에 있는 거야. 맞지? 자, 그러면은 6대 150이면 몇 배야? 그죠? 150분의 6을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3으로 약분이 될 거 아니야. 50이고 25분의 1이니까 25배가 되겠네. 자, 기준량에 따라 비로 나타내기가 있네요. 치즈 4장과 달걀볶음 3개로 샌드위치를 만들었어요. 기준량에 따라 비로 만들어 볼까요? 자, 치즈수에 대한 양. 대안의 앞에 있는 게 뭐라고? 얘가 기준량이야.
얘는 비교하는 양이겠네. 우리는 비교하는 양 대 기준양 쓰기로 약속했고요. 그러면은 달걀 부침이 3개고 치즈가 4개야. 그러니까 비교하는 양이 달걀 부침이 앞에 오고 기준양이 뒤에 해야 돼. 그러니까 비를 이렇게 쓰는 거야. 3대 4로. 우리는 무조건 대안이라는 거 앞에 있는 게 기준량이구나. 근데 기준량이 뒤에 오는 거구나 라는 걸 알고 가야 되는 거야. 자, 달걀 부침 수에 대한 치즈 수의 비. 달걀 부침 수가 뭔데? 3개가 기준량이야. 얘가 기준이야. 치즈 수가 4인데 비교하는 양이야. 그러니까 비교하는 양 대 기준량이고 4대 3으로 써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똑같은 것 같지만 얘는 기준량이 달라졌어요. 이 기억의 기준은 치즈고요. 니은의 기준은 달걀 부침인 거야. 그러니까 다른 거야. 두 비는 같아요? 아니요. 왜요? 기준량이 다르니까. 기준량이 다르니까가 답이야. 기준량이 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왜냐면 나중에 나오겠지만 3대 4는 4분의 3으로 바뀔 거고요. 4대 3은 3분의 4로 바뀔 거거든. 그러니까 다른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는 거는 일주일 동안 우리 마을의 재활용 쓰레기 배출량 조사 표로 나타냈다. 직접 비를 만들어 보래. 자, 금속류 배출량의 유리수 배출량의 대한비야. 이게 대한 앞에 있는 게 뭐라고? 얘가 기준량이야. 얘는 뭐야? 비교한 양이야. 우리는 비대의 기잖아. 금속량이 몇이야? 35야. 유리는 몇이야? 23이야. 이렇게 써야 되는 거야. 전체 배출량에 대한 기준이네. 종이류 배출량 비교한 양. 종이류 배출량 몇인데? 72. 네, 변체가 몇이야? 180. 이렇게 쓴다고. 직접 비를 하나 만들어 보세요. 이따 확인하겠습니다. 네, 뭐 대 뭐 하면 되겠죠. 자, 우리 반 남학생 수와 여학생 수를 조사하여 비교해보고 비교해보래. 우리 반 남자 몇 명? 네, 15명. 여자 몇 명? 10명. 자, 전체는 25명. 자, 여학생 수와 남학생 수의 비입니다. 여학생이 몇 명? 10명. 남학생이 15명. 여학생 수의 대안이야. 대안이 뭐라고? 기준이야. 그 다음 얘가 비교한 양이야. 그럼 우리는 비교한 게 기준량이잖아. 그러니까 남학생 수가 15고 여학생 수가 10이야. 그죠? 여학생 수의 전체 학생 수의 대안이니까 전체 학생 수가 기준이야. 얘가 비교한 양이야. 비대 기잖아. 전체 학생 수가 25잖아. 그죠? 여학생 수 몇이야? 10이잖아. 여기 10이야. 10대 25야.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따가 학교 와서 또 여러 가지 해보겠습니다.